소개팅 해보셨어요, 대표님? 해봤죠. 해보셨어요? 혹시 막 그렇게 나갔을 때 기대와는 달랐던 그런 적이 있나요? 많죠. 사업에서도 사업 시작하기 전 어떻게 상상이랑 현실이랑 다른 경우가 사실 많잖아요. 혹시 그런 건 어떤 게 좀 있을까요? 대표적으로는 정말 이건 기가 막히다 라고 생각했던 나의 아이템은 사실 나 빼고 다 이미 하고 있다 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. 디블러를 좀 예로 들자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로고를 만들기 시작해서 이제 브랜드 디자인 회사로 빌드업을 하기 시작했잖아요. 근데 처음에는 브랜드의 전반적인 디자인을 다 해주는 곳이 없겠지?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더 큰 시장으로 나아가 보니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. 내가 생각했던 모든 서비스에 대한 것들이 있었고 그 시장은 포화였어요. 이제 엄청나게 그런 것들이 많은데 이제 그들이 하지 않는 게 뭘까라는 부분을 조금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. 그랬을 때 제일 사람들이 안 하는 건 이런 건 것 같아요. 귀찮은 거, 책임을 다해야 하는 거, 멋있지 않다고 생각되는 거.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이 누군가는 해주기를 원하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게 이제 사업 전반에 대한 부분들을 터치하는 브랜딩이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내가 잘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작을 하잖아요. 내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면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지식의 저주에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경쟁사 조사를 안 하는 브랜드도 사실 생각보다 많아요. 난 이거는 무조건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경쟁사는 없다라고 생각하거나 아예 안 하는 경우들도 많이 봤었던 것 같아요. 다른 브랜드는 없는 나만의 것에 대한 어떤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도 막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 그래서 이런 브랜드보다 대표님 브랜드가 더 특출나게 잘하는 게 뭐예요? 라고 여쭤보면 이야기를 못 하시거나 들어도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다르지 않은 그런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내 아이템에 대한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알고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니치하게 파고들 수 있는 시장을 좀 찾는 것 그것이 가장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. 내 아이디어는 어디선가 구현되고 있고 혹은 아예 없는 거, 완전히 블루오션이다 라고 생각되는 거는 오히려 고객이 없는 시장일 수도 있어요. 마케팅 설계자에다 보면 블루오션이거나 레드오션인데 블루오션일 경우에는 아예 물고기가 없을 수 있다 그렇죠. 라는 이야기가 있죠. 결론적으로는 내가 진짜 이거는 대박 날 거야 라고 생각했었던 거는 누군가 이미 다 하고 있어. 굉장한 레드오션이거나 아니면 아예 고객이 없는 고객의 니즈가 존재하지 않는 아이템일 수 있다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. 그렇다면 이제 대표님이 되게 많은 기업 고객들을 만나고 있잖아요. 그랬을 때 사업 아이템을 정하는 기준 이런 것들 혹시 좀 설계 있나요? 본인이 가지고 계신?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죠. 일단 나만 알아도 안 되고 시장만 알아도 안 되는 것 같아요. 시장의 관점에서도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나의 관점에서도 눈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시장의 관점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건 정말 고객이 있는 시장인지 테스트를 해보는 거 그리고 경쟁사를 꼭 조사해보는 거 이런 부분들에서 좋은 아이템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. 경쟁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경쟁사가 언제부터 어떻게 성장을 하고 있는지 사람들은 왜 경쟁사에 가는지 근데 그렇게 가는 사람들 말고 안 가는 사람들이 좀 결핍되어져 있는 게 뭔지 그 중에 우리가 조금 파고들 수 있는 틈새 시장 같은 거는 없는지 이런 식으로 내가 생각하는 어떤 내피셜이 아니라 우리 시장 안에서 내가 필요한 내가 보따리를 펼칠 수 있는 그 장소가 어딘지 경쟁사 기능을 분석하고 포지셔닝을 좀 해보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. 저희가 실제로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좋은 아이템이나 좋은 위치를 찾으려고 포지셔닝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경쟁사들이 어디에 좀 위치해 있는지 체크를 해보시고 내가 어디에 들어가야 가장 승산이 있을까 이렇게 조금 체크를 해보면 대략적인 느낌이 좀 나와요. 아 내가 조금 저가로 가야겠다. 아 내가 조금 대중성을 지향해야겠다. 내가 조금 더 고급화를 지향하는 브랜드가 돼서 어느 부분에서 어떤 가격 정책을 좀 펼쳐야겠다 이런 부분들이 보이면서 그게 또 브랜딩으로까지 마케팅으로까지 연결이 되거든요. 그래서 시장의 관점에서 아이템을 정할 때 조금 더 데이터적으로 바라보는 거 이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. 추가적으로 내가 잘할 수 있는 거여야 하는 것 같아요. 꾸준히 돈 벌 수 있는 거는 내 적성에 일단 맞아야 되는 거죠. 일단 아무리 돈이 되고 좋은 아이템이더라도 나의 관점에서 미래가 그려지지 않고 내가 했을 때 특별하지 않고 구현 가능한 거리가 너무 멀다. 특히 적성에 맞지 않아서 꾸준함을 지속하기가 너무 어렵다 라고 하는 거는 좀 피하고 그중에서 좀 시장의 관점과 맞는 것들을 믹스해 나가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. 그러면은 대표님은 만약에 이제 다시 사업을 해요. 네.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게 있어요. 두 개 다 근데 완전 다른 분야예요. 뭐 하실 거예요? 좀 잘하는 거 하죠. 네. 재미가 너무 없어요.
사람마다 이건 아, 다른데 네.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. 잘하는 거는 좋아하게 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. 저는 돈이 되는 걸 좋아해요. 나는 좋네요.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야. 오, 솔직해서 좋네요. 네. 여러분들 돈 좋아하는 사람. 저번 네.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포지셔닝을 좀 정하고 내가 잘하는 거를 엮어봤을 때 그러면은 이미 레드오션 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혹시 알려줄 수 있나요? 제가 생각했을 때는 레드오션 안에서 시장을 또 굉장히 좀 쪼개보는 거죠. 오. 그리고 그 안에서 그나마 우리가 경쟁해 볼 만한 시장 안으로 니치하게 들어가는 거. 예를 들어서 제가 영상 촬영을 하는 스튜디오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. 네. 근데 영상 촬영 시장을 보면 굉장히 레드오션이죠. 그쵸. 대형 스튜디오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많고 한데 그 안에 시장을 한번 쪼개보면 인물 영상을 촬영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유튜브 촬영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연예인 촬영, 인테리어 촬영, 뭐 현장 촬영, 브랜드 촬영, 제품 촬영 너무 많잖아요. 근데 그런 거를 다 내가 해야지 라고 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 인테리어 촬영만 전문적으로 내가 하는 거를 너무 잘해. 그리고 공간에 대한 이해도 높고 내가 지금까지 해오던 것들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이 시장에서 조금 먹힐 것 같아.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니치하게 파는 것.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한 오물을 쭉 파는 거죠. 어느 정도 브랜드 파워력이 생길 때까지는 키워주는 거. 그것도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레드오션 속에서 플러스 1이라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거. 그걸 찾고 브랜드력을 조금 더해주는 거가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. 실제로 제가 아는 대표님이 계신데 네. 그 대표님은 운동선수 출신이에요. 오. 그래서 그라운드 인테리어라는 시장을 팠어요. 축구장, 테니스장 이렇게 이제 실내 체육관 있죠. 이런 데는 사실 그냥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나 시공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진짜 운동을 해본 그 공간에 대해서 운영을 해본 사람이 만들면 또 무언가 다른 디테일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. 그렇기 때문에 그쪽 분야는 그분이 꼭 잡고 있는 거예요. 또 막 생각이 나는 게 네. 코로나가 엄청 심해지면서 네. 집에서 키우는 반려식물에 오.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진 적이 있었는데 네. 어떤 대표님은 이 반려식물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앱을 개발을 하면서 특이한 식물만 파는 거예요. 근처 꽃집에서는 볼 수 없는 되게 특이하게 생긴 오. 나만의 공간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똑같은 몬스테라가 나더라도 뭐 점박이가 찍힌 몬스테라 이런 거 진짜 비싼 돈 주고도 사거든요. 오. 그렇게 해서 본인의 브랜드를 프리미엄하게 만든 거죠. 결국은 레드오션 안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특이한 식물, 못생긴 식물, 한 번도 본 적 없는 식물이라는 그 시장을 꽉 이제 니치하게 잡았던 것 같아요. 레드오션에서 그 아이템을 좀 찾아내는 게 아.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러면은 레드오션에서 이제 그 아이템을 사실 꾸준하게 아까 한 우물 파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안에서 이제 그런 브랜딩력을 또 갖추는 방법이 또 있을까요? 그렇게 계속 키워가면서. 결국은 나만 좋은 잔치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를 어떻게 알릴 건지에 대한 전략이 조금 필요해요. 내가 이 사업체를 사람들한테 인식될 수 있는 하나의 브랜드로 만들 건데 그러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? 마케팅은 어떻게 해야 되고 얼굴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성격은 어떤 무드로 가져가야 될까라고 할 수 있는 거죠. 또 비슷한 사례를 하나 들어보면 네. 전주에서 오픈하는 이제 브루어리가 하나 있어요. 브루어리 시장이 사실 많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맞아요. 접했거든요. 맞아요. 아무래도 이제 양산형 맥주들이 조금 더 많이 인기를 얻고 있고 브루어리 맥주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낮아지고 있어가지고 그런데 여기 대표님의 어떤 아이템을 찾으면서 보니까 전주라는 지역적 특성에 맞춰서 여행객들이 여기는 꼭 한번 가봐야 돼라는 포인트를 만들기 위해서 한국형 브루어리를 만들자 라고 그 시장을 하나를 판 거죠. 그렇게 해서 굉장히 니치한 시장을 지금 잡고 브랜드 기획을 하고 있는 단계예요.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장을 잡으려면 대체적으로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으세요? 일단 한국 사람들 입에 잘 맞아야 되고 네. 예를 들어서 뭐 냈던 아이디어가 비빔밥이 유명한 전주이다 보니 이국적인 느낌이 드는 수제 맥주와 함께 먹을 수 있는 비빔밥 포케를 한번 만들어 보자. 뭐 이런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고 무궁무진한 거죠. 그러니까 이렇게 브랜드에 대한 어떤 전략을 짠다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잡은 이 비즈니스 모델, 비즈니스에 대한 주 아이템이 어느 정도 포지셔닝이 될 수 있을 때까지 그 기간 동안 어떻게 이것들을 인식시킬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비주얼적인 전략, 언어적인 전략, 그 다음 스텝이나 마케팅과 관련된 전략 같은 것들을 짜는 게 굉장히 좀
중요해요. 방금 말씀드린 이제 한국 브루어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름을 맥락이라고 지었거든요. 오, 맥락. 한글말이잖아요. 네. 일부러 한글로 지었어요. 막 맥락 있냐 없냐 너 지금 맥락 그쵸. 들어보니까 10년 동안 캐나다에서 양조학을 전공을 하시고 수제 맥주를 만들어 오신 거를 우리나라에서 지금 펼치고 있잖아요. 외국에서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그 기술력을 지금 여기로 연결해서 맥락을 이어왔어 라는 의미로 이제 가져오려고 하고 있고, 맥주의 즐거울락을 붙여가지고 맥주의 즐거움, 맥주를 좀 즐겨봐 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예요. 이런 식으로 뭐 이름 하나도 우리만의 특색을 좀 보여줄 수 있는, 전략적으로 인식시킬 수 있는 포인트들을 중간중간에 심어놓는 거,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. 결론적으로는 레드오션이라고 포기하지 말고 레드오션 안에서 고객의 결핍을 좀 찾아내는 거, 네. 그리고 굉장히 많이 시장을 좀 분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. 내가 이 쪼갠 것들 중에 어디에 들어갔을 때 가장 잘 할 수 있을까, 적합할 수 있을까, 차별성을 가질 수 있을까, 이거를 결정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브랜드 전략을 좀 세워보시면 조금 더 쉽게 브랜딩이 풀리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. 하시다가 어려우시면 저한테 오세요. 저부터 찾아갈게요.